안녕하십니까, 이경욱입니다. 반공투사 푸틴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미국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공은 중앙위원회 6차 전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제 무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중공에 맞서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청시항은 최근 이미 러시아가 오래전에 포기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서방의 진보주의와 좌익사상 편중 현상의 배후로서 점점 서방을 잠식해왔다고 경고한 푸틴의 강력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의 사상적 편중은 중공 유화주의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청시항은 인터넷 방송에서 유럽이 중공을 고립시키기 시작했고 체코는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어 중공을 화나게 했으며 이제 유럽과 나토 모두 중공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대만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립 구도에서 중요한 교두보로서 대만을 잃으면 자유세계 전체가 중공에 잠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시항은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로부터 중공과 군사동맹을 맺었냐는 질문에 전혀 군사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 외교부 왕원빈은 실제로 비동맹이 동맹보다 낫다라고 응수했으며 청시항은 이것은 완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표현이라면서 미국에 맞섰던 이웃들도 거침없이 몰아붙여 중공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시항은 푸틴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성장했으며 공산주의 교리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깊이 경험했다며 전통적인 가치의 파괴, 종교의 파괴, 대인관계의 파괴, 가정의 전면적인 부정, 심지어 가족 고발까지 독려하는 등 모든 오만한 일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조가 서양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전통 가치에 반하는 성전환자 운동, 개국 원훈 조각상 파괴 등의 운동들이 전통적 가치와 미국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시항은 1960년대 미국의 많은 대학 교수와 총장들이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좌익 사조는 현재 미국 사회의 대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의 온상이자 미국의 대중국 투쟁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고위층 권력 다툼을 촉발시켰고 시진핑은 리크창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10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전력 위기가 중공 고위층의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시진핑과 리크창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9월 중국 곳곳에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주요 원인으로 석탄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전력회사의 생산 의욕을 꺾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석탄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고 전기요금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통일적으로 관리 결정한다며 세계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중국 전력회사는 더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심각한 전력난은 공산당 지도부가 에너지 시장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국경일 연휴 기간에 1년의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결국 시진핑은 리크창의 정책을 뒤집고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리크창은 수년 동안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강조하고 기업이 생산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해왔으며 빠른 전기요금 인상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 리크창은 10월 14일 광둥성 포산시 다량에 있는 우사 화력발전소를 시찰하여 발전소 직원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한다. 하지만 하위 기업에 약간의 관용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이 견딜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업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영 언론은 리크창의 광둥발전소 시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웨이보 영상도 빠르게 삭제되었으며 위챗도 시찰 중인 리크창의 연설 등 관련 정보를 계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했지만 석탄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당국의 20년간의 내몽골 석탄 관련 부패 조사와 동시에 호주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석탄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이미 중국으로 하여금 누가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 자문하게 합니다. 독일 CORS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 왕웨이로는 산업용 전기 소비량의 증가는 공산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기 요금의 인상은 결국 중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천억대 대기업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실물기업의 구두, 자산이 1000억 위안이 넘는 아시아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업 종황그룹도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종황이 미국으로부터 18억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국제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국 종황의 실제 관리자이자 중국 동북부 최고 부자였던 류종티에는 465년형을 받게 됩니다. 중국 경제학자 필명 재경냉한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기업 파산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 문제로 첫 번째 유동성 자산입니다. 2020년 중국 종황의 매출 채권과 미수어음은 199.4억 위안, 기타 미수금 200억 위안으로 제품이 팔려도 돌려받지 못할 돈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부채 문제입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부채와 리스 부채는 감소했지만 은행 및 기타 대출 금액은 251억 5천 위안으로 늘어났고 중국 종황의 총자산은 2020년에 1200억 위안을 초과했지만 현금과 현금 등가물은 3억 6,300만 위안에 불과해 최근 3년간 장부상 현금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중국 종황은 적어도 매출이 급감했는데 어떻게 미수금이 늘어나는가? 은행 대출은 왜 갑자기 늘었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장부상 자산이 수천억에 이르렀는데 현금이 형편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주요 재정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는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6개의 류종티엔과 관련이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 회사가 18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종황의 차용 재편 계획도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중국의 상장으로 부실을 만회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개발회사 흥다 사례와 매우 흡사합니다. 재경냉한은 향후 중국 기업의 운명이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이라며 자산은 모두 미수금이고 부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상장하여 자금을 모을 길이 차단되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